안녕하십니까. 강한 주식입니다. 미국 증시 정리를 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 흐름들 한번 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단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나스닥이 2.24% 급락을 했고요. 러셀 2000도 1.4%, S&P 500도 1.32% 하락을 했고, 그나마 다우 지수가 낙폭은 조금 적었습니다. 이렇게 나스닥이 많이 밀린 것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의 하락세가 조금 컸고요. 빅스 지표도 12.7% 급등하면서 다시 16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피어에서 그리드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었죠. 67선, 68선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다시 중립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이번 조정에서는 이 피어 앤 그리드가 익스트림 피어까지 내려가는 조정보다는 피어까지 갔다가 다시 반전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채금리가 상승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 조정 정도로 받아들이신다 이렇게 보시고요. 섹터 맵을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빅테크들이 전부 다 밀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도 밀렸고요. 그죠? 아마존도 4%, 엔비디아 3%, 구글, 메타, 애플까지 밀렸고요. 맥세븐 종목들 중에서는 테슬라만 3%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빅테크 쪽 조정 나왔고 빅테크 이외의 업종에서는 헬스케어, 바이오, 제약 쪽이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일단 MS는 지금 머스크하고 싸우고 있죠. 오픈 AI에 대해서 머스크가 지금 반독점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후반부에 소장을 변경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도 피고로 이름을 올리면서 다시 소송전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감들이 좀 나왔고요. 아마존은 헤지펀드들이 지분 매각했다는 소식이 4%대 하락을 보였고 그 다음에 바이오는 트럼프 정부에서 새로운 보건복지부 장관을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지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표적인 백신 반대론자죠.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이것 때문에 자폐증이 유발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제약업체들의 뭐 횡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라이 릴리도 5%대 하락을 했고 반도체 바이오 업종들이 일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아직 정해진 건 아니에요.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자, 지표 나온 것들을 보면은 표면상으로는 좋아요. 그런데 요거 세부 지표로 들어가면 그렇게 썩 달갑지 않은 결과들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제조업 지표는 제조업 쪽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7월 달, 8월 달에 지수가 본격적인 조정으로 들어왔을 때 제조업 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온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요 제조업 쪽이 살아나는 것은 뭐 첫 번째로 ISM 제조업 지표가 살아나야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조업 지수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산업 생산입니다. 그죠? 산업 생산이 올라와야지 제조업이 살아나는구나 요런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산업 생산이 여전히 좋지는 않습니다. 개선은 되긴 했는데 여전히 마이너스권이라는 거죠. YOY로 봐서 그리고 MOM으로 봐서도 예상치에 그냥 부합하는 요런 수준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 지표에서 크게 볼 건 없는데 하나 드라마틱하게 바뀐 것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뉴욕 동부 쪽이에요. 미국의 동부 쪽의 제조업을 보면 마이너스 11.9에서 31.2로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ISM 제조업 지표가 두 달 전에 구매 담당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할 때, 뭐 투자는 결정이 됐는데 대선의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미루고 있다. 그래서 대선 끝나면 투자하겠다. 이런 답변들이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집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안도를 할 수 있습니다. 소매 판매를 보시면 소매 판매도 나쁘지는 않아요. 소매 판매 보시면 이렇게 MOM으로 0.3% 0.3% 성장할 것으로 봤는데 0.4% 예상치는 넘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석유하고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판매는 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자, 그다음에 가솔린 요것들을 제외하면 소매 판매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의류라든지 백화점 판매, 온라인 매출 등에서는 소비 둔화가 조금 보였다. 요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일단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시면은 지표 발표되고 나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다시 반등을 해버렸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달러 인덱스도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빠르게 내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어제 제가 이제 정의원님들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연준은 사실 지금 급하게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자금 동향을 보시면 MMF에 돈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MMF에서 지금 4%에서 5%대 이자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 4%에서 5%대 역대급의 이자가 나오면서 이게 뭐를 떠받치고 있다? 미국의 소비를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빠르게 인하한다라고 한다면 이 소비가 망가질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의 카드는 급하게 쓸 거 아닙니다. 그래서 파월도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을 했고요. 금요일에는 수정 콜린스, 토마스 바킨 등도 비슷한 뉘앙스의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하가 크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채 금리가 더 튀는 것이냐? 더 튀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12월 달에는 동결 확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40 이상으로 40% 이상으로 올라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상을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금리 인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상단이 4.5에서 4.6%에서 금리 상단이 만들어질 가능성들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신흥국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수준이에요. 달러 인덱스가 106을 넘어갔다. 그 다음에 국채금리가 4.4%요 위에서 놀고 있다는 것은 신흥국의 자금 동향을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 참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요거 이제 하락한 게 삼성전자 급락하고 뭐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금요일 날 이렇게 아랫꼬리를 달았습니다. 겨우 6거래일 만에 양봉을 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바닥은 잡았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느냐? 요거는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좀 봐야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7% 급등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뭐 시간 외에서도 3%대 추가 상승을 했는데 요때 이제 삼성전자의 10조 원대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거 100% 100%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정보가 샜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하루에 2천억, 3천억씩 삼성전자를 내다 팔았는데 7% 그것도 오후장까지 원웨이로 땡기면서 이거를 매수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정보가 일부 샌 것으로 보이고 시간 외에서 3% 급등한 거는 그제서야 이제 공시를 본 개인들이 따라붙어서 3% 상승을 시켰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수는 수급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냉정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10조 원의 자사주 매수 이거를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1단위로 환산을 하면요 하루에 500억 정도입니다. 500억이면 600억 정도인데 전체 규모 10조 원은 대단하지만 하루에 2천억 3천억씩 삼성전자 매도를 하고 아직도 52%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외인들 입장에서는 분위기 반전이 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갭상승을 할 겁니다. 시간에서도 올랐고 개인들의 추격 매수가 좀 들어올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금요일날 매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7% 급등을 해놨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3%에서 4%대 갭상승이 갭상승을 해서 시작해. 그런데 여기에 대고 외인들이 단기적으로 차익 매도를 때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은 삼성전자 이게 이제 뭐 크게 오르기보다는 바닥을 잡아주는 그러니까 옆으로 기기만 해도 좋다. 기기만 해도 도움이 된다. 요 정도로 이제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를 추가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때려버리느냐 요거는 이제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장이 급락을 했어요. 그죠? 달러 인덱스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국채금리도 상승을 했는데 일단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서 내려왔어요. 반등 나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NDF 시장에서 1,393원까지 강세로 갔단 말이죠. 강세. 그래서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수에 반응하는 자금들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외인들 쪽에서. 그래서 오늘 외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삼성전자의 수급 동향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우리 정혜원님들한테 공유를 드리고 있는 매일 공유 드리고 있는 시장 변곡 지표인데 이 시장 변곡 지표 이제 침체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침체권에 완전히 마이너스 80선 이상까지 내려간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빠진 적이 없어요. 8월 5일 날도 보시면은 이게 마이너스 한 30선에서 반전해 갖고 올라가면서 지수가 급반등이 나왔다고요. 근데 이게 역대급으로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마이너스 한 250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급반등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역대급으로 빠져 있는데 요게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면 우리 시장도 반등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반등 흐름들 기대는 해 보는데요. 아까 이제 삼성전자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악재들이 좀 있어요. 악재라기보다는 변동성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우에다 BOJ 총재가 오늘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그널을 줄 것 같아요. 엔화 약세가 지금 심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또 엔캐리 청산 어쩌고 그러면서 오후장에 변동성이 좀 나올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 관련해서 찌라시가 광범위하게 주말 사이에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게요. 너무 허무맹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룹사 전체가 뭐 날아간다 뭐 이런 찌라시 이런 것들이 과거 IMF의 트라우마에 있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에 대해서 있어서는 상당히 치명적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롯데 그룹주들이 일제 급락하면서 지수를 또 건드릴 가능성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뭐 크게 공격적으로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장이 조금 지금까지 어처구니 없이 밀리는 이런 흐름에서는 조금 벗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가 되는 한 주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중장기적인 흐름들을 어제 우리 정의원님들한테 짚어드렸는데 이런 겁니다.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한번 위기가 찾아오고 3월에서 4월 달에 위기가 또 한번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두 개의 위기 어디에서 우리 시장 아니면 신흥국 전체가 부러지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3월 달, 4월 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연말 랠리 그리고 1월 달까지의 어떤 상승, 지수 반등 이런 것들을 한번 기대를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약간 이제 보수적 그죠? 그리고 시장 하락에 대비하는 포트를 짠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어제 ETF도 좀 설명을 드렸고, 그죠? 미국 증시 투자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들은 우리 텔레그램 방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링크를 걸어놨고 우리 유튜브 영상의 설명란에도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무료 정보예요. 그래서 아무나 참여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시장 힘들고 답답하고 하신 분들은 요 텔레그램방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얘기도 좀 들으시고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 또 내년까지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